오늘 할 거는 이제 무릎 MRI를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또 친구들도 좀 바뀌고 했으니까 볼 거고, 여러분들 스템 렉처 할 때 보면은 이제 MRI 판독할 때 조금 이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했고, 이제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뭐 임상 케이스 같은 것도 다 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간 남 따로 살펴봐도 돼요. 그리고 보고 중간에 병동 콜 있으면은 뭐 10시, 9시까지거든요. 하여튼 9시 넘으면 이렇게 몰래 살살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MRI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밑에 보면은 뭐 이상한 글자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이제 일할 때 편합니다. 이제 FOV라는 거는 Field of View라는 거고, 160 곱하기 320 돼 있으면 이게 밀리미터예요. 이 전체 이미지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이러한 사이즈를 이제 측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T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 THK가 있죠. 이거는 4mm 시크니스를 한 슬라이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4SP라고 돼 있죠. 이거는 시크니스 4mm 만들고 그 다음에 4mm 넘어가서 그 다음 4mm를 또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외부 영상들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뭐 7mm, 8mm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 중간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SP는 여기 뭐 축에 따른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지를 드래그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바뀔 겁니다. 그리고 TRT는 우리 이미지가 MRI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자기장 속에서 전자기파를 사람한테 쏘지요. 그래서 사람한테 쏜 거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전자기파가 여기서 보면 RF로 표시가 되어 있고, RF를 쐈을 때 RF의 간격을 T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RF랑 그것이 돌아온 그 전자기파의 사이의 시간을 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T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랑 그 다음에 조직의 텍스타일 같은 게 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요. TRT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T1, T2,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T1은 둘 다 이제 낮은 거예요. 둘 다 낮은 거고, 여기서는 펫이 이제 하이 시그널로 보이고 플루이드는 로우 시그널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T1에서는 아나토미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뼈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T2에서는 이제 주로 병변을 보게 되는데, 플루이드가 이제 보통 하이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헤마토마나 플루이드 같은 게 차기 때문에 보통 하이 시그널에서 병변을 볼 수가 있고, 패솔로지를 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톤 덴시티에서는 TR이 높고 T2가 낮은데 카틀리지라든지 메인스커스 테어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기타로 패스 서프레션 이미지가 있는데 본메로 이데마 같은 거를 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RI를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CL은 정상 ACL이 이제 보통 이렇게 보이죠. 요 라인이 블루맨슨 라인이라는 거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스티프하게 티비아 안테로 메디알에서 피머 포스테로 라테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거고, 다크 시그널로 균일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 밑에 티비아 인서션 쪽에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혹여나 뭐 태어나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번들이 이제 있죠, ACL에. 그 번들 사이에 이제 팩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것들이고, MRI에서 ACL 테어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다음과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프라이머리 사인은 이제 리가먼트 자체에서 보이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고, 세컨더리 사인은 리가먼트 말고 다른 데서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각각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디스컨티뉴이티인데, ACL이 원래 아까 봤듯이 블루맨슨 라인보다 조금 더 스티프하게 TBS 피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돼 있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라인이 끊겨 있는 거 보이고, 이런 환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이는 건데 ACL이 가다가 아예 뚝 끊겨서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ACL 테어다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슬롭 같은 게 보면은 이런 왼쪽 이미지 보면은 슬롭이 올라가다가 블루맨슨 라인보다 좀 낮죠. 그래서 이거는 끊겼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 보면은 ACL이 오벌전 프랙처가 됐죠. TBI에서. 여기 이제 아까 나온 사진이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더 스티프한데, 이게 더 낮으면은 ACL 테를 좀 의심해 봐야겠다.
그리고 크로닉 테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ACL이 있어야 될 자리에 ACL이 보이지 않고 이제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구석 이미지를 보면은 ACL이 여기서부터 안테나 메디알부터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죠. 이런 걸 엠토노치 사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사인으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키싱 컨투전입니다. 키싱 컨투전은 티비아의 이 사지탈 이미지에서 라테랄 쪽을 이제 쭉 드래그하다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피머의 요 이제 콘다일의 가운데 부분이랑 티비아 포스티리어 부분이 본면으로 이제마가 이렇게 생기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손상 기전을 잘 유추해보고 그걸 MRI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림처럼 된 거예요. 이 티비아랑 피머가 빠졌다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썰커스 사인이라 그래서 콘다일보다 정상 콘다일 서피스보다 한 1.5mm 이상 디프레션 된 것도 볼 수도 있고 키싱 컨투전처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ACL 테어를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곤드 프랙처라고 해서 이거는 그 시험에도 잘 나오죠. ACL의 패스 그노모닉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여기 위치는 그 이제 현재는 ALL이 붙는 인서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리오티비알 밴드랑 피부라 헤드 사이쯤 됩니다. 여기 안테로메디얼 캡슐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피보 시프트 인저리처럼 이 피버랑 티비아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안테로 라테랄 캡슐이 이게 찢어지는 스트레칭하는 인저리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이게 그 안테로 라테랄 캡슐이 뼈를 물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이런 게 보이면은 ACL 테어인 것이다를 알 수 있어야 돼요. MRI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티비아가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이 7mm 이상 될 때도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PCL 버클레인이 있을 수가 있고 요거는 티비아가 이제 안테리어로 이제 빠지니까 PCL이 이렇게 루즈해 보이기도 하죠. 요거를 이제 뭐 슈도 렉시티 같은 거 반대로 PCL 테어가 있을 때 ACL의 슈도 렉시티가 반대극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ACL 테어를 진단을 할 때 MRI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MRI가 슬라이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사지탈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여기 보듯이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ACL 테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라인이 패러를 하거나 좀 더 누워 있는데 사실은 슬라이스가 조금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L 인저리를 볼게요. PCL 인저리는 이제 디스컨티뉴티가 있거나 보면은 가운데 서브스탠스가 있어가지고 컨티뉴티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시그널 체인지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의심할 수가 있고 PCL 테어는 그 닐링 인저리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본 컨투전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티비아 안테리어에 본 컨투전이 있으면서 PCL 시그널에 이상이 있으면은 PCL 테어를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어벌전이 돼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머에서 필러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정상 시그널로 보이는 PCL이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좀 더 굵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PCL을 볼 때 이게 6mm 미만으로 굉장히 얇고 분명하게 보이면은 정상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두껍고 굵게 보이면은 PCL 테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7mm 이상 되는 민감도가 94% 정도 되고 9mm 이상이면 특유도가 거의 100%에 가깝죠. 그래서 PCL이 하이 시그널로 보이면서 굵어지면 테어를 의심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L 인저리. MCL 인저리는 투투 코로나에서 잘 볼 수가 있고 MCL은 이 피머 레디알 에피콘다일에서부터 밑으로 조인트 라인 한 6cm 정도까지 이제 돼 있죠. 헤스안스렌트 텐덤보다 뒤쪽에 좀 붙어 있고 보통은 클립 인저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 컨투전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이런 다이렉트 인저리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MCL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위로 이제 말려 올라갔죠. MCL 인저리는 그레이드를 나누는데 그레이드를 나누는 이유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스코픽 테어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가먼트 파이버는 인택트한데 리가먼트 파이버에 이제 이데마가 있는 경우가 되고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면 됩니다. 그레이드 2는 파샬 테어고 플루이드 시그널이 리가먼트를 타고 이제 확장된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레이드 3는 다음과 같이 이제 컴플리트리 톤 된 경우고, 그레이드 3는 보통 이제 피머 어태치 혹은 TV 어태치에서 찢어진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피머에서 조금 더 빈도가 많죠. 그래서 종종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저번에 시험 문제 냈던 건데, 여러분이 아까 공로도 얘기했지만은 그 스트럭처에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1, 2, 3가 있고, 그 슈퍼피셜 MCL, 딥 MCL, 그거가 이제 레이어가 다르죠. 슈퍼피셜 MCL은 보통 레이어 2에 있으니까는 여기 보면은 이제 MCL이 이렇게 이제 오다가 이제 원래는 이게 패스보다 더 딥하게 있죠. 패스는 레이어 1, 2 사이에 있으니까는. 근데 이게 찢어지면은 때에 따라서 패스 안테리누스보다 슈퍼피셜하게 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저절로 하고서는 붙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잘 이제 열어가지고 잘 꼬매주고 패스보다 밑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관계랑 그 MCL 테어 중에서 스테너 라이리죠. 이렇게 위로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런 건 이제 케이스인데, 그동안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MRI 소견이랑 그 다음에 수술 사진이랑 같이 정리했으니까는 추후에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은 코로날 이미지에서 MCL이 피모럴 어태치에서 컴플리트리 찢어졌죠. 근데 이제 이 환자는 보면은 여기 캡슐부터, 여기 보면 이제 바수스 메디알리스인데, 바수스 메디알리스 이렇게 캡슐부터 밑에 아래쪽 MCL까지 홀라당 다 찢어졌어요. 이 환자는 아마 디스로케이션이 됐었던 환자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컨저버하면 안 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재활을 시켜주는 게 좋고, 수술 시에는 여기 보면은 조인트가 다 이제 노출이 될 정도로 다 찢어져 있었어요. 이 환자는 그 마취 걸고 나서 이제 무릎을 플렉션 했을 때 파텔라가 쭉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MCL뿐만 아니라 안테노 메디얼 스트럭처가 다 이제 찢어진 경우고, 여기는 리페어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CL 리컨스트럭션을 한 케이스인데, MCL 리컨스트럭션은 크로닉 MCL 인저리에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때는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고, 이 환자는 보면은 이제 티비아 어태치 쪽에 이제 그레이드 3 정도로 찢어져 보이고,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리페어를 해서 팔로우 해보면은 이제 MCL이 튼튼하게 스트럭처가 잘 보이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는 그 펠레그리니 스티다 리전이라 그래서 확대해 보면은 여기 티비아 메디알 콘다일에 이렇게 어벌정 프랙처처럼 작은 보는 프래그먼트가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아파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게 MCL 이제 어벌정 프랙처인데, 이런 환자들은 근데 보통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하면은 좋아져요. 이게 이제 처음이고, 이게 이제 2년 팔로우 해본 환자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힐링이 많이 됐죠. 환자 통증도 보통 지나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 본인 프래그먼트를 익시전하고 리어태치 시키면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로 라테럴 코너 인저리. 포스테로 라테럴 코너 인저리는 MRI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피머의 라테럴 알피콘다일 위아래서부터 피블라 헤드까지 오는 요 스트럭처. 여기 이제 뭐죠? 한별이 이렇게 해봐. 한별이 이게 뭐니? 이제 LCL이에요, LCL.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있는 거,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 이게 뭐죠? 그렇지, 팜리티우스. 그리고 여기 잘 나올랑 말랑인데 팜리티우스를 트래킹 하다 보면은 여기 피블라헤드 바로 위쪽부터 옆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런 구조물인데, 여기는 팜리티우 피블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먼트가 이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팜리티우스가 이제 찢어져, 프록시말에서 찢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팜리테럴 텐던이 찢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라테럴 콜라테럴 피블라 콜라테럴 리가먼트가 찢어진 거고, 여기는 이제 팜리티얼
텐덤이 찢어진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래킹 해보면서 앞뒤로 움직여 보면서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고,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는 이렇게 MRI 슬라이스가 별로 없으면은 중간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가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이 보이고 있고, 그 아까 우리가 시본드 프랙처 이렇게 봤었죠. 이거는 이제 ACL 테어의 패시브 노모닉한 사인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RQA 프랙처라는 것도 있어요. RQA 프랙처는 피불라 헤드 팁 쪽에 이제 어벌전 프랙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포스테로 라테랄 코너 인절이랑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노모닉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코로날 이미지에서 일단 요게 뭐죠? 여기 뒤에 있는 거고 바이셉스 텐던이죠. 바이셉스 텐던보다 조금 앞쪽에 오면은 요게 이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인데, 이게 프록시말 어태치 쪽에 시그널이 안 보이죠. 로 시그널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테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움직여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팜리티우스 머슬이죠. 팜리티우스 머슬의 프록시말로 가다 보면은 텐던이 원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정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팜리티우스 테어도 동반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약간 보이려고 하는데 세 개가 다 이제 찢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컨을 해야죠. 리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그 뼈도 익시전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RQA 프랙처, RQA 프랙처는 PCL 인저리 그리고 PLR 인저리랑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여기 피불라 팁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그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 RQA 리가먼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러질 정도가 되면은 PCL, PLC 인저리가 같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아까 MRI 봤을 때 바이셉스가 이제 가장 뒤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가 가운데 있었다. 이런 걸 잘 알아두면은 인저리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도 팜리티우스 머슬이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팜리티오 피불라 리가먼트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찢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섹션인데 피불라 팁에서 여기가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L 리가먼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LL 리가먼트는 리가먼트 존재 자체랑 그 다음에 패스웨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컨센서스는 다 한 것 같아요. 이 부착부는 거디 튜버클이랑 피불라 헤드 사이에 가운데쯤에 붙어 있다. 여기 이제 사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록시멀에서는 그 에피콘다일 약간 뒤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있어요. MRI에서는 이게 찾기 쉬워서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그림을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이제 A 부분, B 부분, C 부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ALL 리가먼트다. 근데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해보면은 코로날 플레인에서 MRI에서 찾을 때는 일리오티비알 밴드 바로 뒤쪽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테어가 이제 있는 거고, 그 ALL 리가먼트가 이제 테어가 되면은 보통 이제 하이그레이드 피봇이 나타난다고 하고, 보통 환자에 따라서 보면은 ACL 테어가 동반됐는데 우리 스트레스 엑스레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저기 안테리어 드로우보다 훨씬 많이 밀리죠. 이런 환자들은 이제 ALL 테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봇도 굉장히 하이그레이드로 나타납니다. 아까 뭐 김모가 얘기했던 크로스하게 다 걸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ALL 리컨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보통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은 같이 한 경우에 그래도 피봇이 확실히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회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니스커스 인저리를 살펴보면은, 메니스커스 인저리는 이제 뭐 그레이딩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게 그레이드 0는 노멀 시그널이고, 그레이드 1은 이렇게 이제 스퍼트하게 하이 시그널이 조금 보이는 거고, 그레이드 2는 선형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조인트로 익스텐전은 안 되고, 그레이드 3는 조인트로 익스텐전 된다. 그레이드 3부터 이제 테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테어 패턴은 여러 가지로 나누죠. 롱디튜디널, 호리존탈, 레디알이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버킷핸들, 플랩, 오블릭 테어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롱디튜디널 테어는 이제 MRI에서 사지탈에서 이렇게 보이죠. 롱디튜디널 테어는 1cm 이상 되고 언세이브한 프래그먼트가 있을 때는 이거는 뭐 리페어를 하거나 맹섹토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요. 그 롱디튜디널 테어 중에 헷갈리기 쉬운 게 메니스코 캡슐라 세퍼레이션인데, 이거는 우리 여기 이제 사진 보듯이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있고 캡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이 찢어지면은 이제 리페어를 해주면 잘 붙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메니스코 캡슐라 리세스인데, 이거는 아까 이전에 MRI 봤을 때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노멀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게 테어처럼 보이는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고, 리세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이니까 당연히 경고 관찰을 하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버킷핸들 테어인데, 여기 보면 PCL 이렇게 잘 보이죠. 근데 이 밑에 PCL이 하나 더 보이죠. 이렇게 더블 PCL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니스커스가 여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노치 쪽에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버킷핸들 테어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꼭 진단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페어를 할 수가 있고, 케이스도 한번 보면은, 이 환자는 이전에 ACL 수술을 이제 타병에서 했던 환자인데 이후에 이제 메니스커스 테어가 됐어요. 그러면은 버킷핸들 테어가 보이죠. 여기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하나 더 보이죠. 이게 전이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거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PCL이 이렇게 트레이싱해보고 보이는데 여기도 하나 더 보이죠. 더블 PCL 사인이 보이는 버킷핸들 테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코어를 봤을 때도 이제 처음에 메니스커스가 이제 반갑게 딱 맞이하고 있죠. 지어진 메니스커스가.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더블 PCL 사인이고, XR에서 컷이 잘 맞으면 운 좋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델타 사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찢어진 메니스커스가 이제 쭉 밀려나가지고 사지탈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가 두 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호리존탈 테어인데, 호리존탈 테어는 여러분 외래에서 보면 MR에서 진짜 많이 보이죠. 이거는 케이스를 먼저 보면은, 자, 이거는 테어일까 아닐까요? MRI를 왔다리 갔다 해보면은 일단은 그레이드 2 같은데 3인데 좀 애매하죠. 아까 이제 3부터 테어라고 했는데, 이 환자는 보면은 시그널 인텐시티가 메니스커스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뷰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캡슐 쪽, 이쪽이 찢어져 있죠. 뒤쪽은 찢어진 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캡슐러 정전 쪽 뒤쪽으로 찢어진 거. 근데 이거는 스콥 사진을 들어가서 보면은 찢어진 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조인트 라인으로 익스텐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진 않고, 그래서 혀가 뒤쪽에 있지만 조인트에서 보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죠. 같은 호리존탈 테어인데 조인트 라인으로 익스텐전 하는 게 보이죠. 조인트로. 이런 거는 스콥 들어가면은 확실히 찢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조인트로 익스텐전 하냐 안 하냐, 그게 판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플랩 테어는 이제 호리존탈 테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정리된 프래그먼트가 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호리존탈이랑 버티컬 테어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쉬 마우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알 테어는 사지탈 이미지에서 메니스커스가 두 개가 원래는 같이 모여 있어야 될 부분에서 떨어져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어요.
레디알 테어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루트 테어는 이제 코로날 플레인에서 이제 주로 보고 이렇게 루트 부분을 트레이싱해 봤을 때 벌어져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고, 사지탈에서도 보면은 고스 사인이라 그래서 앞쪽에 이제 메니스커스가 보이고 뒤쪽에도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일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그 XCR에서 컷이 맞으면 이렇게 운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페어하는 모습이고,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는 3컷 정도에서 연속으로 바디가 보인다라고 하면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병원 프로토콜에서 보통 3mm 정도 거에서 그 엑스레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인들이 있는데 컷오프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 이미지에서 콘다일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이포플라지아가 동반돼 있고 메니스커스가 두꺼우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메니스커스,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를 좀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가져왔는데,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메디알에도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테랄도 메디알인데 메디알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니스칼 시스트이고, 메니스칼 테어가 있으면서,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조인트 플루이드가 테어된 쪽으로 좀 바깥으로 빠질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잘 생기는 경우는 라테랄 메니스커스, 안테리온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혼에 동반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보면은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에 이렇게 시스트가 보이고 호리존탈 테어랑 동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엑시알 컷에도 잘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시전을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 오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어뱅크 사인이라는 거를 또 알아두면 좋은데, 이 환자는 예전에 메니스렉토미를 했던 환자예요. 메니스렉토미를 하면은 몇 년이 지나서 조인트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이트가 생긴 이런 관절을 이제 페어뱅크 사인이라고 해요. 메니스렉토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보기 드문 케이스들 몇 개를 모아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다가 종종 볼 수 있어서 한번 모아봤으니까 잘 보세요. 보면은 조인트 엑시알 MRI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시그널은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이고 조인트 전체에 걸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 케이스고, 여기 보면은 사지탈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보이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은 이 환자들은 이렇게 작은 아까 MRI에서 봤던 조각들이 보이고 있고, 시노벡터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스콥 내부 사진이고 이렇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VNS인데 PVNS도 종종 보이죠. 요즘에 PVNS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든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MRI에서는 주변 조직이랑 이제 구분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보컬 타입은 구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T1, T2 모든 시그널에서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로 이제 보통 보입니다. PVNS는 이제 스콥을 보면은 당과 같은 이제 덩어리로 보이고 시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OCD. OCD는 MR에서 여러분들이 뭐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조각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픽세이션을 해주거나, 혹은 오스콘드라 오토그라프트 같은 거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케이스라서 가져왔는데, 이 환자는 무릎이 이제 빠진 환자예요.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환자고, 처음 빠진 퍼스트 타임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의 원칙은 캐스트하고 이제 관찰하는 게 원칙인데, 이 환자는 보면은 여기 이제 오스티오콘드럴 프래그먼트가 있죠. 여기 보면 MRI를 잘 드래그 보면은 파텔라가 빠지면서 여기 오스티오콘드럴 프랙처가 됐고, 이게 빠지면서 피머 라테랄 콘다일에 키싱 컨투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파텔라 리지에 오스티오콘드랄 프랙처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프랙처가 된 부분이고, 이 프랙처된 프래그먼트를 잘 찾아서 픽세이션 해주고, 찢어진 MPFL은 리페어를 해줍니다. 그 다른 리가먼트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리컨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리페어를 해주죠. 그래서 수술해 보면은 이렇게 픽세이션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MRI 볼 때 여러분들이 태어랑 다른 병변들이랑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제 스텝오프처럼 보이죠. 이거는 실제 찢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메니스커스 안쪽 부분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어랑 감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ACL 보면은 이렇게 하이시간 엔텐시티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섬유들이 구분이 될 정도로 심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 태아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뮤코이드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보통 노화와 동반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태아랑 혼동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스코프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ACL 시노비움에 덮여서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되는데, 프로빙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갈래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태어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인터미니세칼 리가먼트도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여기 라테랄 메니스커스 안테리어 혼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조그맣게 마치 구분되어 보이는 조직이 보이는데, 이거는 엑시알 컷에서 잘 살펴보면은 메디얼 메니스커스 안테리어 혼이랑 라테랄 메니스커스 안테리어 혼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리가먼트예요. 이거는 메니스커스 태어랑 혼동해서 수술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팜리투스 텐던도 때에 따라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테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리스버그 리가먼트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때에 따라서 리스버그 리가먼트가 테어랑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한 번만 봐서는 모르고 다른 이미지 컷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쭉 봐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얼 메니스커스 안테리어는 서브룩세이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큰 문제는 아니고, 메디얼 메니스커스 안테리어 혼이 부착부가 사람마다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쪽까지 쭉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릎 MRI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컷에서 보면 좋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을 읽어보고 쭉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 MRI를 정확하게 보고, 손상 메커니즘과 환자 신체 검진 결과를 잘 매칭시켜 봐야 돼요. ACL 테어 같으면은 이제 뭐 피보팅 인저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메디얼 메니스커스 우트 테어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거나 파핑 사운드 같은 게 있었는지 보고, 그런 거를 계속 환자를 보면서 반복하고 하면은 조금 더 MR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환자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돌아가서 잘 일을 하도록 하고, 요 슬라이드는 우리가 저기 올려서 다들 잘 보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아티큐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진 않은데 MRI